네, 제가 이 중앙일보 기사 가지고 좀 뭐라고 그랬더니 고정하세요. 중앙일보가 언론입니까? JTBC가 방송입니까? 안 본 지 7년입니다. 이러고 저를 고정시키셨어. 네, 오늘 뉴페이스 토크 배틀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성회, 박진호, 이문열, 허인구 이 네 분의 후보를 모셨는데, 예, 우리 제 오른쪽에 김성회 후보부터 한 30분에서 1분, 30초에서 1분, 30초에서 1분 사이에 자기 소개하시고 짧게 출마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성회 후보입니다. 예, 이번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그리고 괴산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성회입니다. 그 전에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잠시 근무를 했다가 나왔었고요. 지금은 자유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출마하면서 좀 지역이 너무 넓어서 상당히 깝깝하긴 한데 열심히 발로 뛰어서 그리고 신발이 닳도록 뛰어갖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충청북도. 예, 종남 4군입니다. 예, 충청북도 영동, 옥천, 보은, 괴산. 예. 그렇습니까? 예. 야,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 더 넓어요, 혹시? 더 넓습니다, 제가. 우리 허인구 후보는 더 넓다는데, 네. 허인구 후보 인사 맞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4개 시군을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민의 후보 허인구입니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방송사에 들어와서 중앙방송사에서 한 32년 있다가 고향인 강원도에 가서 한 6년 가까이 방송사 CEO로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역이 넓기도 하지만 여기는 접경 지역이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그동안 개발해서 여러 가지로 제한이 돼가지고 심각하게 침체돼 있고 더군다나 인구 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를 해결하는 건 경제인데 경제는 결국 인구 문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허인구가 강원도의 인구 문제를 저희 지역구의 인구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서 지역을 좀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힘찬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허인구입니까? 네. 요즘엔 허인구보다 더 큰 인구 허인구라고 합니다. 경제도 더 살리고 인구도 더 늘리고. 알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뭐 지역은 좀 좁지만 그러나 유권자 대하는 거는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우리 김포의 박진호 후보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호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 7년간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김포 시민들 또 김포 시민들의 열망과 원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21대 총선에서 아깝게 낙선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제 매치에서 제가 반드시 김포를 국민의힘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4년 전에 최연소 아니었어요? 네, 그때 최연소였어요. 최연소 후보였고 아깝게 떨어졌는데 4년 동안 지역 떠나지 않고 열심히 절치부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문열 후보 의정부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시각 예비후보 이문열입니다. 저희 지역은 넓지 않습니다. 한 9km 정도 돼서 저는 매일 걸으면서 끝에서 끝을 저희 걸으면 한 명암주만 5시간이면 가거든요. 지금 두 사람 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5시간씩 걸으려면 진짜 힘듭니다. 네. 삶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삼국지 이문열입니다. 새로운 정치신 이문열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유파의 아주 원로 작가 이문열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네. 한자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김성애 후보의 그 자유일보 논설을 몇 번 아주 감탄을 하면서 보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제 방송 보셨어요? 예, 가끔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뭐 너무나 고성국 박사님 뭐 명쾌하게 잘 정리하고 또 정리의 달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까.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이 그 녹화 제작됐던 것이 방송됐습니다. 보시고 느낀 점 5글자로 써주십시오. 오자 토크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제 KBS 대담,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 용산 대통령실을 가다, 그걸 보고 느끼신 점을 5글자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이겁니다. 어둠을 지난 미래로, 어둠을 지난 미래로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1, 2권 세트로 되어 있는 이것을 저희들이 이 중앙북스와 얘기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둠을 지난 미래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시고요. 어디 볼까요? 국민 눈높이, 방어 N 반격, 솔직당당 느낌표, 대화와 소통. 박준호 후보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 어제 대담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민생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제. 네. 그래서 국정과제에 그걸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어제 말씀하신 것이 진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는 의지가 있는데, 네.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게 아니라고 반격만, 그러니까 억가라고 하죠. 요즘 억지로 까려고만 하는 그런 민주당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조금 반감되고 있었는데, 어제 대담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느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억가를 압도해버린 대통령의 대담이었다. 네. 솔직당당. 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또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생각, 국정 방향에 대해서 참 당당하게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잘 설명도 하시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 여러 가지 의혹을 갖는 부분, 공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있는 대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거기다 또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 의혹 제기한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얼마나 참 그 솔직한 표현입니까. 그 옛날 은사가 이렇게 와서 하는데 박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이게 여러 매몰차게 끊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매몰차게 또 박절하게 처신을 하시겠다. 아주 솔직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문열 후보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어제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최근에 이 김건희 여사 명북백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도 갈등이 있는 듯했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정치 공작이지만 사전에 딱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 잘 맞추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성애 후보는 방어 N 반격.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국정 전반에 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자기 의견,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님 디올백 관련해서는 저는 좀 아쉽습니다. 뭐냐면 자꾸 국민의힘이나 이쪽 여권 쪽 사람들은 이 야권이 공격을 하면 숨기 바쁘고 방어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님 명품백 받은 거 명백한 정치 공작이고 오랫동안 치밀한 거의 간첩 수준의 공작입니다. 그 공작에 대해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어땠습니까? 뭐 초원복 국집 사건 났을 때 바로 반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작이다 이러고 역공을 취했죠. 역공을 취했는데 요번에 대통령실 분들은 그걸 쉬쉬하다가 이걸 사태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을 적에 자꾸 국민의힘이나 여권 측 사람들은 자꾸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방어하기 보다는 자기 정당한 걸 성폭행 당했는데 성폭행 한 가해자를 비판하고 공격해야지, 어떻게 맨날 내가 옷 매무새가 헐렁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 자꾸 수세적으로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들의 할 적에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해달라라고 강력하게 갔어야 됐다고 더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방어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다. 예. 예, 자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 댓글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어둠을 지나 미래로 이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박준호 후보가 한 분 선정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 드릴게요. 예. 자 오자 토크입니다. 시청자 오자 토크. 역시 윤석열. 마음이 짠해. 아주 잘했다. 무조건 굿굿. 잠깐만요. 이게 확 내려가 버렸어. 자, 역시 윤석열. 뭐 역시 윤석열 하자고? 똑같이 저도 아니, 솔직 당당한 오늘 요 문제 선정자는 우리 박준호 후보예요. 예, 참 든든했다. 가슴이 뭉클. 총선에 우린 솔직 담백함. 소통의 대통. 적절한 대담. 신문은 자유일보. 이건 일곱 자인데? 신문은 자유일보. 맞습니다. 예, 희망과 연기. 숨통 트인다. 예, 덩치값 한타. 한 덩치 하시긴 하죠. 진실이 정답. 뭐 마음에 드는 댓글 있나요? 적절한 대담. 적절한 대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적절한 대담. JM 소리샘님입니다. JM 소리샘님이 적절한 대담이라고 하는 댓글을 올려주셨고 우리 박준호 후보가 선정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암호문을 읽었어요. 야바이 꼼수 위성정당 창당을 주장하는데 너무 쪽팔렸는지 지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암호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결국은 그래서 그 종북 주사파들 떨거지들 다 모아가지고서 그 꼼수 위성정당 만들어서 한판 붙자는 겁니다. 이 이재명 야바이 꼼수 위성정당 구상 발표한 이재명에게 지금 여러분이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7자로 가겠습니다. 7자 토크로 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7자 토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회님 파이팅. 이 7자 맞네. 좀 과격해도 되나요? 이문열 인상 좋네. 좀 과격해도 되나요, 변호사님? 뭐 과격해도 상관없는데 욕과 비속어만 쓰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욕설과 비속어는 저 기성언론들이나 쓰는 겁니다. 저희 자유우파 정론방송인 고성국 TV는 욕설 비속어는 하지 않습니다. 제명아 왜 사냐 물음표. 이것도 7자네. 기대도 안 했다 느낌표. 또 7자. 살아서 무엇하니. 다들 이재명의 이 생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 자, 7자입니다. 진짜 사나이 만세? 이건 이재명과는 관계없는 댓글이군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개수작야. 7자 말이야. 그래봤자 도루묵. 누더기법 응징. 그다음에 종북의 호랑이 등. 아주 의미심장하네요. 자, 이번에는 그래봤자 도루묵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댓글도 한 분 선정해 주세요. 네, 허인국. 인구가 경제다. 그 참 네. 말이 되네. 네. 허인구가 경제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네. 꼼수는 도루묵이다. 그래봤자 도루묵. 이재명 거기서 이런 수도 써보고 저런 수도 써보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그래봤자 예. 결국 도루묵이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거는 이게 비속어라기보다는요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거를 제가 한 예. 겁니다. 옛날에 아빠와 아들이란 코너에서 먹을 거 가지고 아빠랑 아들이랑 싸우는 거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러거든요. 여기서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네. 총선에서 이제 어떻게든 그 한 숟가락 더 갖고 가려고 지금 꼼수 부리고 있어서 제가 개콘이 생각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쟤들이 개를 좋아하나 봐. 자기들을 개따위라고 그러잖아요. 예. 종북의 호랑이 등. 네, 저는 이재명이 참 불쌍합니다. 이 종북 세력이 너무 강력하게 밑에서 네. 너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 등에 올라타서 자기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버리고 그래서 결국엔 암호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더기법 응징. 그 21대 총선을 앞두고서 이제 누더기 선거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절대 속지 않으실 거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선거법을 가지고서 이제 억지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 허인구 후보 한 분 선정해 주세요. 천방지축 이재명, 법카 도둑질 부부, 그렇게 살고자 뭐, 넌 뭔 뜻인지 아냐? 7점 맞네. 전과자 선거제, 과일 천국 이재명. 넌 뭔 뜻인지 아냐? 넌 뭔 뜻인지 아냐? 모를 거예요. 여러 가지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동아 신인 당첨되셨습니다. 네. 교동아 신인. 축하드립니다. 네. 넌뭔 뜻인지 네. 아냐? 어둠을 지나 미래로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추가돼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예. 그 우리 시청자 댓글하고 여러분들 그 댓글하고 여러분들 칠자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말씀들을 못 하시네요. 시청자분이 직설 정말 잘하고 우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머리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뭐 욕설 비서가 있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참 절묘하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의 감각이 훨씬 앞서간다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분발하십시오, 후보자 여러분들. 현계영님이 골드아미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신원김님도 골드아미고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그 가석방 확인도 안 하고 MBC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는 이자가 직접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죽은 물고기 사진을 썼다. 이 MBC에 여러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사자성어로 갑니다. 사자성어로 가겠습니다. 이 MBC에 여러분들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사자성어입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위해서 뉴스 자료 화면에 죽은 물고기를 썼다. 이게 그 뉴스룸 책임자의 방심위에서의 해명이었어요. 또 그분은 네. 우리 옛날 광우병 때도 그랬잖아요. 또 그분은 불편부당, 삐딱한 창, 예. 그리고 가짜 유튜브. 그거 5자예요? 4자예요? 제가 우리 절 저 맞추지 못해갖고 가로 열고 가로 덮고 7자. 유튜브. 자, 삐딱한 창.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창은 삐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깨진 창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깨진 창. 예. 네. 또 그분은 그 뉴스라는 게 이제 처음에 참 잘 써서 자부심을 가지면 좋은데 이게 자만을 갖다가 오만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만이라는 건 모든 세상을 예. 자기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또 그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것도 자기가 써도 또 그 버릇. 광우병도 그렇게 하고 예. 불편부당. 불편부당 그 언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방송사가 특정 정당을 선거 운동 해주듯이 방송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댓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문열 후보가 네. 정해주세요. 네. 한 분 정해주셔서 어둠을 지나 미래로 이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패방해라. 정신 차려, 저질 퇴폐, 정신 가출, 사탄 마귀, 조작 방송, 드라마냐, 민노 바락. 저는 사탄마귀로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 제가 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 무엇이 소중한디 아이디 아이디 무엇이 소중한디 분이 올리신 겁니다. 사탄 마귀. 아 이거 꼭 사탄 마귀한테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회고록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소원을 이뤘어요 이재명. 냉장고에서 우아하게 과일 꺼내 먹는 꿈을 어릴 때부터 꿨대는데 그래서 거의 매일 과일을 버카로 사다 쟁여놓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8개월에 1,000만 원.
예, 과일값만. 별명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과일을 많이 먹는 동물은 지구상에 원숭이밖에 없다.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숭이들도 두 손 번쩍 든 게 이재명입니다. 자, 이 이재명, 김혜경 부부한테 지금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6자로 가겠습니다. 6자로 가겠습니다. 예, 사탄 마귀 맞아요. 아이고 참 대한민국 정치평론이 이게 과일 얘기까지 해야 되니 참. 네, 6자입니다. 괴산보온영동 우리 대단한 김성애 괴산보온영동에 과일 좋은 과일들이 많다 이거죠. 이거 이재명이가 알았으면 이거 많이 시켜 먹었을 텐데. 계산보온정동으로 이사 오길 바랍니다. 자, 성찰해라. 천왕성 가세요. 혈당 올라간다. 자, 괴산보온영동부터. 예, 괴산보온정동이 워낙 청정 지역이라서 과일이 좋습니다. 특히 영동의 곶감이나 보온의 대추, 뭐 이렇게 더 과일 특산물이 많은데 네. 되도록이면 괴산보온 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제가 과일 많이 드릴 테니까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예, 노후 생활도 꿈을 이루면서 하라. 알겠습니다. 혈당 올라간다. 네, 제가 운동생리학 전공에서 그걸 강의하는 박사인데요. 그 정도 먹으면 혈당 올라가서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대편이지만 건강 관리 해주고 싶어서 혈당 올라가니까 관리하십시오. 네. 그렇구나. 아, 과일만 그렇게 먹으면 진짜 건강에 네. 안 좋습니까? 과일에 당분이 엄청 많아서요. 네, 혈당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스포츠 박사예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 건강 쪽에. 예,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적인 진짜입니다. 네. 그 걱정을 해주신 거예요. 자, 천왕성 가세요. 그 몇 년 전에 SBS의 집사부 일제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가장 큰 소원이 냉장고에 과일 넣어놓고 마음껏 먹고 싶다 그랬어요. 가장 시원한 냉장고가 지구 행성 중에 천왕성입니다. 마이너스 200도가 넘는데 거기 가서도 냉장고에 과일 씻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어요. 가는 길이 좀 멀긴 해요. 자, 성찰해라. 이재명 대표가 그 성남시장 시절에 예. 공무원들한테 공금 횡령하면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성애 후보가 선정해 주셔야 될 차례죠? 네. 자, 6자입니다. 6자. 구질구질하다. 우리 돈 내놔요. 그렇게 맛있냐?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많이 이게 참여하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이거 한참 더 올라가야 되네. 예, 찾았습니다. 도둑 부창부수. 간방 곧 가야지. 과일배 법카배. 토해내야 한다. 그렇게 좋더냐. 거지근성 부부. 자, 여기까지다. 끝. 바늘도둑 소로. 소도둑은 7자니까 과일 다이어트. 죽어도 먹겠다. 도덕 부창부수로 하겠습니다. 도둑 부창부수. 예, 도둑 부창부수. 참, 우리 시청자들 정말 아주 감각들이 뛰어나세요. 임현희님입니다. 임현희님의 도둑 부창부수를 우리 김성애 후보가 선정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4자, 5자, 6자, 7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좀 긴장 재밌는데 주시고요. 더 예, 더 해요? 이번 총선에 각각 출마하시는데 자기 지역 말고 자기 지역 포함해서 예. 자기 지역 포함해서 이번 선거 최대 이변은 이 지역의 이 후보다. 그럼 전부 자기 이름 쓸 것 같은데 자기 지역 빼고 합시다. 예, 그래야 문제가 성립되겠어요. 자기 지역 빼고 이번 총선 최대 이변은 이 지역의 이 후보가 이를 낼 거다. 써주십시오. 한 군데만 써주세요. 관심 없나요? 다른 지역은?
그럼 질문 없었던 걸로 할까요? 그렇지, 품앗이 해야지. 예, 자 들어주세요. 우리 이문열 후보는 김포갑의 박진호다. 예. 그럼 이제 의정부 해야지. 이건 잘 맞으시네. 짠거 아닙니다. 짠거 저는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고를 사전에 드리진 않아가지고 알았어요. 자, 인천계양의 원희룡이고 원주울의 김완섭이다 그랬거든요. 자, 제일 먼저 드신 김포갑 박진호 이문열 네. 후보. 박진호 후보는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에도 최연소 후보로 나왔다가 아쉽게 졌습니다. 근데 또 나와서 4년 동안 지역구를 다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4년 동안 탄탄히 다졌고 드디어 김포에서도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변이 일어날 것이니까 김포갑 박진호를 주목하자. 자, 그럼 박진호. 네. 저도 이제 경기도 이제 당협위원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네. 지역에 어디서 누가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서로 막 공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정부 갑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전희경 비서관이 뭐 거기 뭐 무조건 전략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허. 그러면 거기서 경선하게 되면 누가 가장 두려운 어허, 건지냐 예. 이런 정보를 제가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그 중에 이문열 후보의 이야기가 가장 많았다는 어허, 점이 예.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참고로 초면입니다. 여러분, 짠 거 아닙니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이문열은 경선부터 이변을 만들어낼 거다.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인천계양을의 원희룡. 예, 제가 보기엔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재명을 낙선시키고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의 제일 선봉장이 원희룡 전 장관이니까 반드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을 낙선시키고 감옥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주울의 김완섭. 네. 그 강원도에는 이제 8개 선거구 중에 민주당에서 이제 지역 관리를 제일 잘하고 우중준능한 그 국회를 꼽히는 게 이제 송기현 원주울 의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김한석 후보라고 기재부 이차관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평소에 그 지역구에 대한 양심도 크고 또 국가관도 확실하고 이번에는 아마 가장 큰 강원도에서 이변을 일으키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제가 아직 김완섭 후보는 만난 적이 없는데 네. 이번 설 연휴에 강원도 투어 일정 네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때 그 원주울의 김완섭 후보를 만나기로 지금 이게 어레인지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허인구 후보가 저렇게 네. 그 추천도 하시니까 네네.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자,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후보들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하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네, 그거 다 빼고 옆에 있는 후보들의 한 말씀씩 해주세요. 우리 김성애 후보는 이문열 후보를, 이문열 후보는 허인구 후보를, 허인구 후보는 박진호 후보를, 박진호 후보는 김성애 후보를 향해서 칭찬도 좋고 격려도 좋고 또는 지적질도 좋습니다. 예, 한 30분 같이 해봤더니 당신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요. 자, 우리 김성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 의정부가 상당히 험지 중에 험지이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기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이 지역구 관리를 해오고 이번에도 또 절치부심 민주당 후보를 꺾기 위해서 등장한 이문열 후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래가 한국 정치를 선진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창창한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문열이 어떤 사람인지는. 예, 이번에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끝난 다음에라도 좀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문열 후보가 허인구 후보. 네. 관상은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한테 대선 후보들 이렇게 포스터 놓고 찍으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투표율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보고 찍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언론사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너무 관상이 좋으세요. 직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보면 바로 찍을 겁니다. 네. 꼭 당선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고맙습니다. 뭐 당신에게. 실력은 잘 모르겠는데 관상은 좋다. 자, 이제 허인구 후보가 박진호 후보는.
김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팽창한 데가 아닌가. 제가 알기도 예전에 8만이었는데 지금 60만까지 50만까지 60만 곳 향해 가는데 거의 가장 걸맞는 후보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지난번에 젊은 최은수로 나와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안 되는데 4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근소한 차였던 만큼 최대 표차를 내서 곡대가지고 그 특별해지는 김포의 미래를 앞으로 제일 최연소로 왔으니까 얼마나 앞으로 많은 시기 동안 좋은 김포도 커지고 박진호도 커지는 그런 큰 정치인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 이번에는 박수를 안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나는 박수 치지 말라는 얘기는 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안 치신 거지. 제가 저를 못 쳐가지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박진호 후보가 김성회 후보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를 잘 모를 겁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오늘 처음 뵙지만 그 저를 정치에 입문시켜 주신 분이 있습니다. 김포에서 이제 저 정치를 처음에 시작해보라 했던 분이 제가 저 은사분이세요. 은사분이신데 그분이랑 거의 흡사하게 생기셨어요. 외관 자체가. 그래서 그분과 아마 같은 인성과 인품을 가지셨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잘 꼭 이번에 이 3선 의원을 무찔러내고 거기서 알겠습니다. 선전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 아버님은 김포에 사신 적은 없습니다. 그 은사 선생님 혹시 은퇴하셨나요?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라고? 아, 예. 시작도 하기 전에. 자, 여러분, 예, 뉴페이스 토크 배틀입니다. 이 저 기성 언론이 아주 시샘을 내는 프로그램 코너입니다. 오늘 충북 영동옥천 보험괴산의 김성회 후보, 그리고 의정부 갑의 이문열 후보, 그리고 강원도 춘천 인제 철원하천 양구. 철원하천 양구. 네. 인제는 아니죠. 네네. 네, 강원도 춘천 철원하천 양구. 아, 그 한 바퀴 돌았는데 네. 엄청 힘들더라고요. 예, 허인구 후보, 그리고 김포갑, 네, 김포갑의 박진호 후보. 이렇게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